남 주기는 아까운 관계. 남이 죄를 가져가면 내가 배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남도 못 먹게 해야지. 여러분 그냥 미련 없이요. 주십시오. 주시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저는 일요일날마다 아이들하고 인라인을 배우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이바를 이렇게 쓰면 머리가 눌려서, 머리가 짧은 사람들은 머리가 눌려버리면 복구하기 어려워서 모자를 쓰고 부득이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 내가 먹기는 그런데 남 주기는 아까운 관계,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부부 관계에서요. 관계가 다 파탄이 났어.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야. 대화도 하지 않아 서로. 그럼 이제 남은 방법은 당연히 이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혼을 한다고 쳐. 그럼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자, 이혼해. 이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나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계는요,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건데, 이제 내가 이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얘는 자유인이 되잖아요? 나도 자유인이 되지만, 상대방도 자유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결혼 시장일 수도 있고, 연애 시장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얘가 딱 풀려나는 거예요, 시장에. 릴리즈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럼 이제 상대방 배우자의 외적 조건을 쭉 보죠. 이렇게 동안이라서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 괜찮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서, 몸매도 좋아. 그리고, 직업도 괜찮아. 대기업 임원이야. 아니면은, 전문직이야. 그래서 수입이 나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그냥 옆에 두고, 행복하진 않지만, 그냥 옆에 두면은, 옆에 둘 정도는 돼. 폭행을 한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거든? 자,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이혼을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다른 이성을 만날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겠지? 라는 결론에 이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혼을 안 하죠. 그래,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 나는 싫은데, 내가 먹긴 싫은데 남 주긴 아까워. 그러니까 남도 못 먹게 해야지. 그래서 이혼을 안 하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괜찮나요? 그럼 괜찮나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내가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나루토와 몽골랑이 콜라보한 이 수저통 같은 만년필 케이스를 샀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리 나루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흑우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만년필 케이스는요 35만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만년필의 명가인 몽블랑과 나루토가 콜라보를 하다니, 그냥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도 남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사죠. 기꺼이 사죠. 기꺼이 후구가 되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 물건을 사지 않죠. 왜?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건 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내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지, 이걸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제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랑 이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 관계가 끝났어. 회복 불가능한 관계야. 파탄 났어. 쟤랑 있는 게 너무 싫어. 괴로워. 그런데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가진 조건이 나쁘진 않으니까 남이 쟤를 가져가서 제가 혹여라도 행복하면, 제가 혹여라도 나랑 이혼해서 행복하면 내가 너무 배가 아프니까 쟤를 버리지 않는다. 그냥 옆에 둔다. 결혼 재혼 못하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그 불행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행복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이혼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근데 나는 그럴 건데 얘는 만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배가 아파서 안 되지.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요, 아직 이혼할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이혼은 제가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체적인 사람이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주체적으로, 이혼 후에는 최소한 주체적으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가겠다는 사람,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만이 주체적인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이 실패가 아니라 이혼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 하지 않죠. 그래, 네가 나랑 헤어져서 잘 살길 바란다, 행복하길 바래,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 행복을 빌어줘. 뭐 행복까지 빌어주진 않아도 뭐 불행을 빌진 않는 정도? 그리고 나도 행복할 거니까 너도 행복해. 그렇게 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혼이라는 건요, 나랑 제 관계가 이미 끝나서 하는 게 이혼인 거예요. 끝났어요. 더 이상 제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두 분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세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제가 행복할까봐, 혹여라도,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내가 불행할까봐 이혼하지 못한다, 그러시면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도 불행하고 쟤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쟤는 1번이 아니야. 제가 여러분 1번 자리는 비어두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한 10번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사람을 1번에 앉혀놓은 내 잘못이에요.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는요, 관계가 망가진 이유는요, 사실 내 잘못이에요. 상대방도 잘못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근데 쟤는 나한테는 10번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이 1번의 가중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세요. 걔한테 주세요. 이 사람을 1번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주시란 말이에요, 배우자를. 붙잡고 있지 말고. 내가 걔를 붙잡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나는 10번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사람을 1번에 올려둔 나는 불행하고, 그 사람도 불행하죠? 왜냐면 1번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니까 얘도 불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얘를 가져가서 1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람도 불행하고,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미련 없이요, 주십시오. 주시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사는데 쟤는 이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그러려고 이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할 준비가 됐냐 안 됐냐,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 이혼 준비 어떻게 하나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예요. 나의 마음가짐이에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혼 후에 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마음가짐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신다면 제가 기꺼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지금 이혼을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제 유리하게 이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혼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냐, 궁금하신 분은 저하고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기원드립니다. 이혼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사람 남 주십시오. 여러분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1번 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1번 자리는 아무나 갖다 놓으면 안 돼요. 1번이 아닌 사람을 1번 자리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1번 자리에 맞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비워두신 채로 사시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아름다움. 나는 1번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설령 내가 죽을 때까지 그 1번 자리가 오지 않아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멋있습니다. 그게 내 삶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 자세. 그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지천명이고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관계에 맺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평가절하해서 싼 값에 여러분을 팔아 넘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한 번으로 족하다. 2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맞아요. 따라하면서 안 시켜도 되는데? 허리 푸시, 허리.